120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저는 루키더 바스켓의 이동환입니다. 예, 오늘 다룰 KBL 주제 현실판 스토브 리그는 없다. 예. 지금 올 시즌 계약 만료 6개 팀 감독이 계약 만료가 되고 다시 재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여기에 살짝 프런트들의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올 시즌 계약 만료되는 6개 팀 사령탑 재계약 여부에 대한 어떤 물밑 내부 물밑의 어떤 그 정밀 세부를 갖다 좀 해보고 과연 현실에서의 어떤 스토브 리그 우리 뭐 그동안 드라마 그쵸. 재밌지 않았습니까? 저 다 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완전 꿀잼. 예. 거의 저는 되게 현실적인 내용도 되게 많이 담겼어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것도 이제 농구 버전으로 한번 저희가 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 많은 단장님들이나 프런트들이 보고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스토브 리그의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어떤 자기도 단장 역할을 갖다가 뭐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지금 현실은 다릅니다. 농구판에서 좀 현실은 좀 달라요. 올 시즌 끝나고 6개 팀 감독이 재계약이 만료가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감독들이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뭐 시즌의 지금 이제 절반 넘어섰고 이제 뭐 막바지로 가고 있지만 사실 시즌 기간 내뿐만 아니라 사실 시즌 전부터 혹은 1년 전부터 사실 이 감독 계약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떠돌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시즌 거의 끝났기 때문에 더 좀 활발하게 얘기가 좀 나오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명단을 살펴보면 일단 모비스 유지학 감독 그리고 저기 삼성 이상민 감독 그렇죠. 그다음에 DB 이상범 감독 저기 LG 현주혁 감독 그리고 전자랜드 유도원 감독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자진 사퇴한 오리온 출승 감독. 그렇죠. 이렇게 6분이 사실은 재계약 대상자였는데 일단 오리온 출승 감독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지난주였죠. 예, 그러니까 자진 사퇴 통해서 거의 뭐 10년 동안 오리온을 지키고 계시다가 이제 팀을 떠났는데 사실은 출승 감독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소문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오리온의 계약 기한이 끝나면 올 시즌 끝으로 그러면은 그냥 감독 생활에서 은퇴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지난해 이맘때쯤에 그 얘기가 거의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출승 감독이 평소에 좀 가족과의 시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언급하시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들은 정황을 봤을 때 은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시즌 개막 앞두고부터 좀 다른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어떤 얘기가 어떤 이제 출승 감독이 이때 동안 맡아왔던 팀들이 엄청나게 투자가 활발한 팀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팀을 어떻게 이끌고 챔프전으로 끌고 가고 오리온에서 우승도 하셨는데 출승 감독이 어떤 이제 좀 투자가 활발한 팀에서 어떤 오퍼가 온다면은 감독 생활에서 은퇴하지 않고 어떤 그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렸었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 최근에는 오히려 어느 팀으로 갈까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시즌 끝나면은 오히려 새로운 팀으로 좀 옮기지 않나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출승 감독의 어떤 재계약이 끝나게 되면 김병철 코치가 그렇죠. 감독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죠. 왜냐면 김병철 지금 대감독 대행 같은 경우는 예. 오리온에 유일하게 나온 프랜차이즈 스타고 그쵸. 언젠가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인물. 그렇기 때문에 출승 감독의 재계약이 끝나면 뭐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한은 김병철 감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그 중간에 그렇게 나왔어야 됐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출승 감독이 뭐 중간에 성적 부진을 해가지고 김병철 감독에게 좀 더 시간을 좀 준 거죠. 그러니까 감독으로서의 어떤 적응할 시간을 주고 내년에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자진 사퇴를 이렇게 한 건데 근데 그걸 굳이 자진 사퇴로 이렇게 했어야 되나 라는 거는 좀 의문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출승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자진 사퇴가 사실은 뭐 그 추 감독님의 어떤 의향 반이 있지만 또 프런트의 어떤 입김도 좀 들어가 있지 않냐 이런 지금 예측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뭐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이왕 하기로 한 거 자진 사퇴는 기본적으로 경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제 언론에다가 이제 공식적인 인터뷰로는 김병철 감독의 딜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멘트는 날렸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의 어떤 사정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출승 감독이 중간에 자진 사퇴를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예. 뭐 이런 의심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시즌이 다 끝나고 네. 물러났을 경우는 조금 뭔가 아름다운 이별? 계약 만료 그냥 무난하게 가는 건데 사실 시즌 중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선수들도 조금 동요할 수밖에 없고 이제 김명철 코치도 사실은 뭐 언젠가 내가 뭐 이제 지휘봉을 잡게 되는 날은 오겠지 이렇게 생각은 했을 수도 있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되면 좀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루머들도 있습니다. 뭐 출승 감독이 중간에 자진 사퇴를 하고 다른 팀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무근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이제 재계약 안정권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재계약 안정권. 네, 일단 뭐 DB 이상범 감독은 재계약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상범 감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요 구단 고위층과의 어떤 현재 관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서로의 어떤 역할과 어떤 지원에 되게 만족을 하는 분위기라고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뭐 DB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김영만 감독하고 이제 재계약을 갖다가 안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감독을 영입을 할 때 이상범 감독이 수준도 올랐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그 DB 단장님 지금 단장님이시죠. 예. 지금 단장님이 곧바로 이제 일본에 있는 이상범 감독에게 사무국장을 보내서 재계약하자. 그래서 이제 재계약이 정규적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상범 감독은 정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상범 감독은 재계약을 갖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상범 감독 같은 경우는 평소 인터뷰에서도 그런 이제 프런트에 대한 고마움, 고위층에 대한 고마움을 되게 많이 얘기했을 정도로 지원을 진짜 잘해준다고 해요. 선수단 쪽과 관련해서는 특히. 예, 그래서 그렇고 사실 유작 감독 같은 경우는 재계약 굉장히 안정권이 당연히 뭐 사실 이 감독은 뭐 프로농구 역사상 최고의 감독이기 때문에 이 감독을 건들면 되나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유작 감독이 진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 이제 그만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오비스에서 그래도 좀 더 그냥 그만할게요.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방금 또 말씀하셨지만은 현대모비스 구단 내부적으로도 이 유작 감독의 어떤 의사 같은 것을 굉장히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구단입니다. 너무 이런 게 많잖아요. 당연한. 이 감독님은 우승을 너무 많이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 모비스가 사실은 이 감독 오기 전에 중하위권 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 감독이 오고 나서 지금 우승을 몇 번 했나요? 6번인가 7번 했죠. 그렇죠. 예. 그 완전히 정말 그 역대 최강의 어떤 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올 시즌 약간 좀 이제 뭐 1회선 가거나 이제 트레이드도 하고 살짝 이제 6강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감독님의 거치는 모비스가 건드리기는 쉽지가 않다. 만약에 건드리게 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또 이제 이 현대모비스가 사실은 또 지방팀이잖아요. 네네. 지방팀이다 보니까 이 지방 팬들의 어떤 뭐랄까 의견 같은 것도 굉장히 좀 프런트 쪽으로 많이 전달이 되는데 아마 유작 감독이 만약에 뭐 현대모비스랑 뭐 결별하게 된다. 그게 또 뭐 모비스의 어떤 주도적인 선택이고 그러면은 아마 지역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대성 트레이드 때도 굉장히 좀 많이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작 감독은 현대모비스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이고 현대모비스도 그것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현대모비스에 남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모비스가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 예.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으로 유도훈 감독은 굉장히 장수 감독 아닙니까? 그렇죠. 올 시즌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팀 내 입지는 좀 단단한 그런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뭐 최악의 경우로 가지 않는 지금 전자랜드 좀 많이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재계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동훈 감독의 어떤 뭐랄까요 결과물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고 보는 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전자랜드와 유동훈 감독의 관계는 뭐랄까 서로 해준 게 너무 많아서 특히 유동훈 감독이 전자랜드의 어떤 기여한 게 너무 많아서 안 좋게 헤어지고 감독님 이제 그만하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기 되게 힘든 관계다. 맞아요. 예, 사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막 전자랜드가 완전 최하위권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진다 모를까? 사실 뭐 지금 기대에 조금 못 미치고 최근에 페이스가 확 떨어진 건 맞지만 이 정도 분위기라면 사실은 그래도 재계약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성 이상민 감독과 LG 현지혁 감독이 남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긴 하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런 자리를 가지고 그 이제 영어적인 표현 핫시트라고 하거든요. 핫시트. 핫시트. 자리가 뜨겁다. 엉덩이가 뜨거워요. 예. 엉덩이가 미안합니다. 예. 그래요. 동요도 약간 옛날 동요. 아무튼 이제 자리가 뜨겁다고 하는데 사실 이 두 자리가 되게 얘기도 많고 네.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되게 좀 자세하게 나오는 예, 그런 자리죠. 예. 지금 그래서 루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구단 프런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칙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실제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감독 재계약 문제는 시즌이 끝난 뒤에 결정할 사항이다. 뭐 몇 마디를 덧붙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내가 결정할 문제 아니고 윗선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뭐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냐? 우리 진짜 결정 못한다. 정말 아니다.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밑에. 이미 뭐 내부적으로는 오가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 코미디는 외부를 향해서 하는 거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원칙을 지키는 그런 구단은 열에 둘도 안 된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내 20년 진짜 KBL 취재 경험을 그렇죠.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2000년부터 해보셨다고. 2001년이요. 2001년. 예, 월드컵. 한일에서 그만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미 워낙 이제 어떤 프런트의 어떤 향후 방향 이런 것들을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이 방송을 이 멘트를 구단 프런트들이 보잖아요. 그럼 계속 씹었을 거야. 진짜 저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 막 이러면서. 다 알면서. 그러니까. 요즘 팬들도 다 합니다. 이 정도는. 네. 저는 되게 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소문은 사실은 부풀려지기도 하고 와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금 여기서 이 팀은 이럴 것 같다 이러더라 뭐 이렇게 사실 특히 삼성 LG는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LG는 약간의 딜레마가 있는 게 이 팀이 사실 현지혁 감독의 어떤 뭐 성적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 있죠. 특히 올 시즌. 근데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이 현지혁 감독이 되게 영향력이 커요. 당나귀. 이 당나귀 제작진에서 현지혁 감독이 없으면 분량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현지혁 감독이 그 프로그램 어떤 촬영 과정에서 역할이 되게 절대적이고 사실 LG가 올 시즌에 창원 경기에서도 다른 지방에서 팬들이 되게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뭐 제주도, 전라도 예전에는 창원 팬들이 거의 집결을 했다면 요즘에는 정말 다른 지역에서 멀리서 오는 팬들이 많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나귀의 영향이고 잠실에서도 LG 팬들이 많아요. 저 잠실은 뭐 거의 LG 홈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팀이 됐는데 사실 이거는 현주혁 감독의 어떤 기여가 절대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 뭐 FA 대여 김종규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정상 참작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얘기도 나오는 중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정말 그냥 루머입니다. 루머로 그게 현주혁 감독이 재계약이 좀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한 60% 70% 정도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LG가 현주혁 감독한테 1년 계약을 할 수도 있다. 아마 이제 1+1 재계약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물론 이제 그 신예급 그런 이제 사령팀들 같은 경우는 뭐 3년 계약은 2+1 계약이 많고. 그런데 그래서 1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루머가 지금 양산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뭐 LG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시즌이 끝난 다음에 할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상민 감독의 입지가 살짝 불안하긴 하죠. 사실 이상민 감독과 삼성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해온 사이고 이상민 감독이 어쨌든 삼성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뭐 옛날에 같으면은 뭐 이상민 하면은 현대 뭐 KCC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사실 이상민 하면 삼성 이 이름이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이상민 감독이 있었던 동안 사실 삼성 성적이 좋았던 때도 있지만 되게 안 좋았던 때가 있었고 특히 최근에는 대체적으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감독의 어떤 경질이 혹은 자진 사퇴가 나오지 않는 것은 어쨌든 삼성 쪽에서는 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어떤 새로운 감독을 고려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민 감독이 계속 시즌을 끌고 간다고 해도 시즌이 끝난 후에는 정말 그때 뭐 논의를 해서 바꾼다든지 혹은 이미 다른 감독을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삼성이 또 마침 약간 팀 셀러리상 이제 뭐 문태영, 김동욱 뭐 이런 선수들의 어떤 고액 연봉이 이제 풀리면서 FA 대우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까지 함께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런 소문상 이것도 루머입니다만 올 시즌이 끝나면 어떤 감독 교체와 더불어 선수단의 개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상민 감독은 LG 현주혁 감독이 이제 뭐 60-70% 말씀하셨는데 이상민 감독은 그거보다는 팀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느냐 사실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이 6강을 간다 그러면 재계약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더 떨어지는데 일단은 근데 이제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상민 감독이 대안이 있느냐? 그쵸. 사실 마땅한 대안이 없다.
네. 이상민 감독이 어쨌든 파워 티켓도 좀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뭐 어떤 다른 문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한이 없을 경우에 우리 이상민 감독으로 재계약을 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그 논의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삼성의 어떤 선택도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6개의 팀에서 한꺼번에 감독님들 어떤 계약이 풀려버리면 사실은 이동이 아예 없을 수가 없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렇습니다. 예. 깜짝 놀랄 어떤 뭐 이동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풀리니까 자리가 많다는 의미 되지만 어쨌든 그 6명이 다 매물로 나온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저 팀에서 저 감독 괜찮아 보였는데 듣기로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데려와 볼까? 그러니까 매물도 많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떤 지휘봉을 잡는 사람이 바뀌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희가 왜 여기서 이제 계약물 6개 팀 사령탑에 대한 어떤 거치를 갖다 얘기를 하면서 뭐 현실판 스토브링은 없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독들이 갈리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구가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모기업에도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적자 이런 부분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감독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길 거고. 근데 이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프런트들이 좀 더 힘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능력 있고 늙은 그런 아니면 또 베테랑의 어떤 감독보다는 그냥 젊고 말을 좀 잘 듣는 그런 감독을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프런트에서 데리고 있으면 좀 더 낫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성적이 좋지 않으면 그 감독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니까. 네. 그런 식의 어떤 트렌드가 조금씩 발을 넓혀가는 것 같아서 물론 이게 뭐 완전히 그렇다 완전히 아니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감독과 프런트의 어떤 힘 대칭이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6개 팀 그 사령탑이 이제 교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 협상 과정에서 그런 힘 대결이 사실 생길 수 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그런 어떤 모기업의 재정적인 어떤 부담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런 농구를 잘 모르는 뭐 프런트들 특히 이제 단장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몇몇 단장님들, 그렇죠. 예, 또는 몇몇 고위층들 그런 분들이 저 감독 뭐 저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감독을 선임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팀 전력을 갖다 높이는 게 그쵸. 1차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다 거의 다 그런데 흑자가 나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 모기업 쪽에서 어떤 이 스포츠 구단 뭐 농구니까 저희 얘기하는 건 농구단을 이렇게 좀 약간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고 도대체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도대체 왜 이 정도까지 비용을 쓰느냐 실제로 뭐 올 시즌 같으면 모구단은 그것 때문에 뭐 재정 확 줄이고 감독 코칭 스태프에게 주는 어떤 이제 뭐 서비스 같은 물품도 그냥 다 빼버리고 뭐 이런 얘기해요 KGC. 예, 그렇죠. 뭐 기사도 났으니까 네네. 뭐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KGC 외에도 다른 구단도 어떤 그런 시선이 있고 그런 압박이 있는 걸로 저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요게 진짜 만약에 어떤 모기업 쪽에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코칭 스태프로 가자 이렇게 되면은 진짜 뜬금없는 젊은 어떤 지도자를 데려와가지고 그렇죠. 약간 거의 뭐 주무르듯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경험 없는 그런 감독을 데리고 왔을 때 기본적으로 팀이 망가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프런트가 이제 개입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코칭 스태프 한 명을 갖다 끼워놔요. 원래는 감독을 데리고 오면 감독이 이제 코칭 스태프를 갖다 선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쵸. 뭐 그 감독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이 팀이 기본적인 응집력이 생기고 그럴 확률이 더 높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프런트 쪽에서 그런 이제 뭐 한 명 이렇게 구단 쪽에 친한 어떤 코치를 심어 놓으면 더더욱 삐걱거리는 거죠. 이제 신프런트 성향에. 그렇죠.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그 팀이 잘 될 가능성보다 못 될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예. 그쵸. 예. 예. 그런 이제 어떤 폐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프런트 농구는 굉장히 위험한데 뭐 스토브 리그를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선수 수급은 단장이 하고 뭐 운영은 뭐 감독이 하고 좋습니다. 그럼 선수 수급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뭐 어떤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이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외국인 선수를 갖다 만약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외국인 선수를 갖다 데리고 오려면 너 감독이 너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협력이 아니고 이제 가불관계로 이렇게 가는 거죠. 또는 어떤 조건을 갖다 걸기도 하고 막 그런 그 상황들이 좀 최근에 좀 빈번한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되게 좀 안타까우면서 무서운 게 그러니까 뭐 트레이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팬
분들 중에서는 이 방패막인 감독이 진짜 그걸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감독 보고 뭐 돌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죠. 예,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 뭐 이 외국인 선수를 교체를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그 뭐 재정의 제약 이런 그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외국인 선수를 못 데리고 그게 이제 윗선의 어떤 압력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감독은 코칭 스태프의 수장이고 헤드 코치잖아요. 헤드이고 그리고 어떤 이제 결국에는 뭐 팀을 이끌어야 되는 존재니까 당연히 일정 부분 이상은 책임을 지는 게 제일 큰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은 프런트의 압력에 의한 어떤 선수단 구성의 변화라든지 이런 행보까지도 감독이 모두 책임지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되게 좀 감독님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이제 프런트 농구의 어떤 전방위적 압력이 들어오는 게 최고위층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단장이 꼭 들어가시 역할을 한다던가 또는 그 단장한테 고단을 주는데 단장이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저 사무국장이 이렇게 막 뭐라 한다든가 또는 단장 가지고 괜찮은데 사무국장이 좀 이상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여러 이제 전방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아까 뭐 DB 얘기도 했지만 사실 DB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렇죠. 선례를 갖다 남기는 그런 구단이고 또 뭐 SK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문경 감독한테 모든 힘을 갖다 좀 실어주면서 예전에는 사실 SK를 모래알 조진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한창 예. 안 좋을 때. 근데 이제 그 팀의 어떤 코어를 갖다 생성을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김선영, 최준영 빠졌지만 팀이 잘 이제 운영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프런트와 감독 간의 어떤 협업 그리고 어떤 그 철저한 역할 분리 이런 부분이 잘된 어떤 시스템이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왜 굳이 이 두 팀을 하냐 그러면 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두 팀이 잘 되고 있고 제가 그냥 두리뭉실하게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팀도 그런가?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닌 팀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네, 그렇습니다. 예. 선심판 스토브 리그는 지금 프로농구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수위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갖다 해드렸는데 오늘 방송 좀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그러니까 일단 루머와 팩트가 되게 섞여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귀에 또 들어오기도 하고 네. 저희가 물론 직접 취재를 하고 직접 당사자한테 듣는 얘기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수도 FA가 많이 풀리면은 되게 흥미롭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옮기고 나중에 어떻게 바뀌가 그 팀이. 저는 요번에 물론 이제 안정권인 감독님도 계시고 아닌 감독님도 분명히 계신데 그렇게 해서 뭔가 감독들이 어떤 위치가 이제 역할이 자리가 또 이렇게 바뀐다면은 또 이제 프로농구의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판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냥 궁금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설레긴 한데 단 하나 그러니까 감독 선임을 하실 때 그 팀의 전력을 어떤 감독이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 기준에서 감독을 선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이상한 외부 요인 들어가지 않고 농구만 생각하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얘기할 부분들이 좀 많을 거니까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류농구 26분이 지났어. 이게 하다 보니까 제작진이 지금 이제 자포자기예요. 근데 뭐 이제 익숙해지실 때 되셨잖아요. 지금 진짜로 웃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뻔뻔했네요. 그러니까 뭐 어떡하라고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희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봐주세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희의 시그니처 이루구 구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